아마 이 영상이 주말쯤 올라갈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2021년 4월 17일 9까지는 약 3개월 정도 남았고, 그리고 6월 5일 지방지까지는 한 140일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국어 공부법이랑 영어 공부법을 올렸었는데 그때 841 회독법을 잠시 언급한 게 있었는데, 그거 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841 공부법을 언제 시작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 초시생분들이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 물어본 게 되게 많았어서 제가 오늘은 이제 D-100일을 기념해서 우리 의지를 다진다는 마음으로 플랜을 어떻게 짰는지, 제가 어떻게 짰는지랑 또 수험생 입장으로 돌아가서 플랜을 함께 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계획을 짤 때부터 이 방법을 써왔고, 그리고 3번의 시험을 치는 내내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계획을 짜긴 했는데 사람마다 또 다 맞는 공부법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제 말을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계획이랑 공부법은 전부 다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는 선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뭐 일이나 학교 병행하시는 분 아니고 정말로 수험생 입장이라면 지금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세한 이제 뭐 공무원 회독법이나 841 공부법은 제가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댓글란에 글을 남겨둘 테니까요. 그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D-Day 100일을 기념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어떻게 플랜을 세웠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 처음에는 항상 플랜을 짤 때 너무 완벽하게 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큰 대략적인 틀 먼저 짜고 나서 하루하루 공부를 해보면서 수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달력 형식으로 이렇게 플랜을 세워요. 정말 정신없는데 이거 같이 세우다 보면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같이 세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달력을 그립니다. 모르겠다. 일단 달력을 그립니다. 그리고 D-Day를 설정을 합니다. D-Day를 설정을 했으면 하루는 무조건 비워두는 걸로 합시다. 시험이 사실은 이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루 전날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부족한 게 보일 수가 있거든. 그 여유 시간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둘 거지만 그래도 여유 시간 하루는 무조건 주자. 그리고 우리 841 공부법을 하잖아요. 시험 전날에 모든 범위를 한 번에 봐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시험 3일 전에 모든 거를 다 본다고 생각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전 과목을 볼 겁니다. 일단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루에 한 과목씩 해서 다시 5일을 띄워놓습니다. 1, 2, 3, 4, 5. 그러면 842일에 1회독을 하는 날인 거예요. 하루에 한 과목씩 모든 걸 다 보는 날. 그러면 이제 시험 직전 4일을 제외하고 841 회독법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본다면 한 과목당 15일이고 이게 5과목이 있으니까 75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유 시간 4일도 비워놨고 841 회독을 한다면 시험을 잘 친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안정적인 마인드로 시험장에 갈 수가 있어요. 하루 전날에 모든 과목을 다 봤을 때 그러한 불안함이 없어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내가 전 범위를 다 봤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전날에 막 시험 망치고 이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841도 다 받고 여유 시간 4일을 다 줬을 때 75일에 4일까지 하면 약 80일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10일 정도 더 여유를 줘서 90일 전에, 그러니까 딱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841 회독법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회독을 한 상태라면 841 회독법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초시생이라서 아직 강의를 보고 있어. 그러면 841 회독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지방직을 목표로 해서 지금 국가직은 90일 전에 841 회독법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방직 때는 100일 전부터 841 회독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한 140일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40일 만에 최대한 기본서 강의를 다 떼고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중요한 것들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달력에 여기 1회독 했으니까 그 다음은 2회독. 2회도 뭐 과목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국어면 국어, 뭐 영어면 영어, 뭐 한국사면 한국사. 이렇게 먼저 841 회독을 할 틀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하루의 큰 타임 테이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아침에 기상을 하고 나서는 처음에 저는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는 절대 빠지지 말자는 취지에서 처음에는 영어 단어를 외웠고요. 다음에는 하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먹고 나서 점심밥을 먹기 전까지 사이 시간에는 저는 841 회독법 하는 그 과목을 회독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 회독할 단계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진도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는 저는 이제 다른 과목 공부를 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국어 회독을 하는 날이야. 그러면 오전에는 국어 기본서를 회독을 하고 오후에는 한국사 강의를 듣고 영어 강의를 듣고 전공 과목 공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전에는 회독을 하고 오후에는 타 과목을 공부를 했어요. 만약에 841 회독을 할 단계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강의만 주구장창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진도를 빨랑빨랑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초시생분들이 일주일 계획을 짤 때 한 과목을 먼저 빨리 끝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고루고루 분배를 해가지고 진도를 동시에 나가는 게 좋은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한 과목을 하루 종일 공부하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공부가 안 돼. 영어 하루 종일 공부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최대 6시간. 저는 6시간 이후로는 같은 과목을 공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는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한국사 강의를 봐도 너무 머릿속에 잘 들어와 너무 재미가 있다 한다면 그냥 일주일 만에 그 과목 다 떼는 게 최고긴 해요. 일주일 만에 국사 다 떼고 일주일 만에 국어 다 떼면 얼마나 좋아. 기억에도 잘 남고. 그런데 내가 해봤을 때는 그게 안 됐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저는 그냥 고루고루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있다면 하루는 근데 100일 남았는데 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제는 좀 안 쉬고 공부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공부를 짤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수험생이고 2021년을 노린다면 난 주말에도 안 쉴 거야. 암튼 그래가지고 저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내가 제일 못하는 과목, 부족했던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토요일이었고 토요일에는 전략 과목 또는 부족한 과목, 부족 과목 공부예요. 그리고 이 하루 동안은 잠을 또 충분히 자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집중도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하루는 공부를 하기는 하되 덜 하자는 거지. 저는 쉬는 날에는 8시간 공부했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6시간까지도 봐줄게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내내 영어는 무조건 했습니다. 그리고 초시생이라면 하루에 몇 과목 공부하는 게 적당한지 물어보셨는데 3과목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영어를 맨날 한다고 치면 이렇게 영어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고 뭐 국어 한국사 묶어서 하던지 상관이 없고 3과목 정도를 했을 때 이제 뭐 강의 2개씩 보고 복습하고 그러면 아마 시간이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에 4과목을 공부했어요. 대신에 그만큼 잠을 자지 않았다.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한다고 치면 4과목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 하루에 나가야 될 분량보다는 시간으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나가고 싶은 분량은 막 5시간짜리인데 5시간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시간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시간이 있다고 치면 4시간은 영어, 그리고 3시간은 국어, 그리고 또 3시간은 한국사,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선택 과목. 이렇게 총 12시간을 하루에 4과목씩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00일 전에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또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1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안 자도 괜찮더라고.
밥을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 이거는 이제 공부 시간을 늘리는 법에서 따로 또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아. 100일 정도는 안 먹고 앉아도 괜찮더라. 그 이후에 충분히 쉬면 돼요. 우리 시험 끝나고 2~3달 쉴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2시간을 공부한다고 플랜을 짰었고, 이제 여기서 또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막 시간을 케이크 조각 나누듯이 1시간 1시간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정말 세분화해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1시간은 영어 단어를 외웠고, 저는 40분을 했지만 50분을 하프 모의고사를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50분을 하프 모의고사 푸는 사람은 일주일에 4번만 하프 모의고사를 푸세요. 왜냐면 다른 시간에는 또 다른 거 공부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딱 4번만 하시고, 너무 하프 모의고사 뭐 맨날 푼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독해, 구문 독해, 문법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제 문법 강의를 다 들었을 때였어서 20분을 문법 문제를 풀고 이제 나머지 1시간 독해하고 1시간 구문 독해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혹시 내가 아직 강의를 덜 끝냈어 하는 사람은 1시간 문법에 쓰고, 우리 하프 모의고사 일주일에 4번 하기로 했으니까 남은 3일은 문법 강의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문법은 진도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는 진도가 급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집중해서 한다는 게 중요하지, 막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막 몰아쳐서 듣는다고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꼭 영어는 그냥 맨날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라면 이렇게 플랜을 짰을 거야. 그러면 이제 영어 끝났죠? 그 다음은 국어예요. 국어 이제 3시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강의를 듣는 사람은 3시간을 열심히 강의를 들어야겠죠? 열심히 강의 듣고 복습까지 해서 3시간을 다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회 독이 다 끝난 사람은 보통 지금은 기출문제를 푸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출문제를 풀면 되는데, 또 기출문제도 그냥 처음부터 1권부터 1권, 2권, 3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1, 2, 3권을 하루에 동시에 진도를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야 되나? 문법을 하루 종일 3시간 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이 나가거든요? 기출문제를 푼다고 치면 문법 1시간, 그리고 문학 30분, 비문학 30분. 한자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자 강의 1시간 이렇게 듣는 걸로,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국어는 버리지 않을 테니까 한자 강의를 소시생이었었어도 한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사는 사실 별게 없어요. 강의 보고 문제 풀고 끝.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다. 그래서 한국사는 저라면 2시간은 문제를 풀고 1시간은 암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2시간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선택 과목이 전공 과목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좀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필수 과목을 맞추는 데에 전략을 쏟기로 그렇게 전략을 정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덜 했는데, 이거는 정말 자신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그 과목별로 평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선택 과목에 정말 100점 맞아야 하는 선택 과목이 있듯이 선택 과목에 힘을 많이 줘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문과였었어서 만약에 한국사를 좀 할 줄 알아. 그러면 한국사도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 달 계획을 크게 짜놓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 그리고 하루 단위로 플랜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 외로 100일 전부터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있다면, 일단은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정말 100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인드로 잠 조금 덜 자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일단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공무원 시험 자체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의 그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30일 전부터 그 시험 날에 맞춰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6시에 출발을 해야 돼. 시험장이 어디 걸릴지 몰라서 이제 아침에 하프 모의고사까지 푼다고 치면 일단 6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1일 전부터는 5시에는 최소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왜 시험 치는 날에 6시에 일어나는데 5시에 일어나냐?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왜 주말에 평소에 내가 6시에 일어나다가 주말에 푹 자고 막 8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되게 개운하잖아요. 그런 거를 노려서 21일 전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고 당일에는 1시간 정도 더 푹 자가지고 개운한 컨디션으로 갔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저는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만약에 평소처럼 눈이 5시에 떠지면 아침에 요약집 한 번 더 보고 얼마나 좋아. 아무튼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를 고려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같은 맥락으로 시험 30일 전부터는 무조건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풀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진도가 안 나갔어. 지금 기출문제를 못 풀었는데 어떻게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도가 덜 나가서 지금 모의고사를 풀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모의고사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이걸 마킹까지 다 할 수 있는지를 체감을 미리 꼭 해봐야 됩니다. 진짜 시험장에 가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미리미리 해가지고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 하루 전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일주일 전에는 뭐를 봐야 되냐, 대체 뭐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같이 봤던 영상이 있어요. 전효진 선생님이 공부법을 알려주는 10개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841 회독법을 하는 법과 단권화를 하는 법, 그리고 시험 하루 전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뭔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영상을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 영상을 알려드릴게요. 링크를 달 수 있다면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겠고,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또 회독법이나 플랜 짜는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달아드릴 테고요. 뭐 지금 달아도, 한 달 뒤에 달아도, 시험 하루 전날에 달아도 제가 맨날 체크해가지고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질문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구조랑 틀만을 설명해주고 진짜로 계획을 짜야 하는 건 본인 자신이니까요. 보시고 열심히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직까지 진짜 내가 국가직에 시험이 없어도 국가직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시험장을 꼭 가봐서 내가 그 시험장 분위기를 오롯이 느껴보고 오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니까요. 무조건 시험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도 막 옛날에 했던 계획표를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감상에 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마음이 진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거지 같을지 제가 너무 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초시생이라면 재시생들은 이미 다 끝내 있을 그 커리를 다 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불안감을 꼭 없앴으면 좋겠고, 커리큘럼을 무조건 다 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초시생 파워라는 게 있는데 은근히 초시생이 재시생보다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시생분들은 나 아직 1회독 중인데 어떻게 이번에 합격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공부시간 늘리는 법이나 뭐 잠 깨는 법 등등 필요한 영상만 보시고, 지금 이 영상도 어차피 할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그냥 끄고 공부하러 가면 되겠고, 재시생분들은 제가 또 재시를 2번 해봤잖아요. 정말 그 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다음번에는 붙을 것 같지? 아니. 다음번에는 한 문제 차이로 안 떨어지고 3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게 재시생이에요. 제가 그랬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 명 봤습니다. 진짜 내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서 내 실력이 한 문제 차이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을 뿐이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모의고사를 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내 실력을 판단해 주는 거는 모의고사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아까운 시간을 공부하는데 허비했던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진짜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던 마음에 막 흥분해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파이팅 파이팅.